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최근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사건 사례 모음 2024 봄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 농사님이 기고하신 글 중에 조금 우리가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자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취하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정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퇴직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한 임금제도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 그전에는 근로자가 오랫동안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960년 초에 법정 퇴직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인 이상부터 도입돼 가지고 10인 이상, 그리고 또 5인 이상 적용되다가 2010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다 퇴직금 제도가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제도가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근로조건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이걸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2005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은 옛날 근로기준법 3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3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1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가지고, 근무 기간이 1년에 대해서 1일의 평균임금을 31치를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1년 일한 경우에 한 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바로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좀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개편되면서 이게 퇴직연금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거가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모든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했지 어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2조에 보면은 2조하고 또 2조에 보면은 평균임금 정의가 있고, 또 2조 2항에 보면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어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런 행정 해석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 자문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콜센터를 관리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이 근로자들이 이제 보통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데 1년을 근무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을 산정을 했고, 이제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퇴직금을 월 200만을 퇴직급이 1년에 대해서 200만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또 사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 몇 명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노무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클 때에는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24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0만 원을 더 청구하는 그런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라, 이런 행정해석을 가지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게 다툼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근로자의 사용자의 어떤 고의성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법 해석의 문제지 그 법 지키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그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을 할 건지 평임을 할 건지 이 부분인데, 근데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다 그러니까 평일임금으로 계산하라는 말이 있고,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확정 기여연 같은 경우도 그 연봉의 12분의 1만큼 매년 그 이제 그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의 어떤 통장에 적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봉의 12분의 1이라는 거는 바로 평일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고용노동부가 그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있는데, 사실 그 평균임금은 그 이제 30일을 그러니까 그 90일치 임금을 그 90일로 이제 나눈 그러한 임금이 이제 그래 하루치 임금이 이제 그 평균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사실 이게 소정 근로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 법정 근로 시간이 옛날에는 주 48시간, 44시간, 40시간.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플러스 1일 뉴스 8시간 하면은 6억으로 처리된 8시간이면 48시간입니다. 이것을 약 4.345주로 이렇게 하면은 209로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주일을 그러니까 7일로 나눈 게 아니고 6일로 나누기 때문에 항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분명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 노동부가 이 단서 조항을, 그러니까 평균임금에 대한 단서 조항을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의 조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조 2항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 이거는 주로 그 결건이 많아가지고 임금이 낮아졌을 때 그 그러니까 어떤 평균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 이거는 이 자체를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용노동부 행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이번 검찰도 그 무혐의 처분한 내용도 그 노동부 해석이 가하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사측 입장이라기보다도 근로자 입장에서 이게 좀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앞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1989년 3월 이래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을 하게 되면 항상 많아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제 그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제 그런 선례가 남기면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좀 다른 법하고 다른 거는, 한 근로자가 위반하게 되면은 다른 근로자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3년 내지 5년 동안 그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또 공소시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그 부분은 5년까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동안 그 소급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도 5년 이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례에서 월 200만 원에 있는 근로자는 그 1년에 40만 원 차이가 있지만은, 만약에 1000만 원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그 40만 원이 아니고 그 차이가 400만 원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을 근무했다고 하게 되면은 약 4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 한 사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들이 만약에 1000명 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5년 내에 퇴직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100명이다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당 약 4천만 원 차이 나는 게 그러면 약 40억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 노동부 행정 해석이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행정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퇴직금 관련된 정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잘못된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그 강남노범에서 발행한 그 분기별 사례집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년 보모입니다. 많이 활용해서 그 내용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